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24시간 만에 10% 급등해 3만 달러를 돌파하며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 정부가 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원 1인당 최대 수만 달러까지 지급했던 환급성 세금 크레딧과 관련해 국세청이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나섰습니다. 뉴저지주가 연방정부의 미국 구조계획기금 3억 500만 달러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주택 공급 기금에 배정했습니다. 전국의 소매업 일자리가 늘어나며 팬데믹으로 입은 타격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 소매업 일자리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지원으로 극초음속 비행기 다트 AE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태평양을 1시간 만에 가로지를 수 있을 만큼의 속도를 자랑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겪은 미전역 13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능력이 크게 저하됐습니다. 수학 부문은 3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달 만에 3만 달러를 재돌파하며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35분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0% 이상 급등하며 3만 80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0% 이상 급등하면서 2달 만에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늘 오후 1시경 기준 24시간 전 대비 10.56% 급등한 3만 800달러에 거래됐고 오후 3시 10분 다소 조정돼 24시간 전보다 8.31% 오른 3만 17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4월 18일 이후 2달여 만으로 지난 14일까지만 해도 2만 5천 달러 안팎에서 움직였던 것을 고려하면 불과 일주일 만에 20%가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강세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시작한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상장 신청이 다른 대형 운용사로 이어지며 비트코인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블랙록 발표 이후 위즈덤트리와 인베스코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상장을 재신청했고 다른 자산 운용사들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그레이스케일, 바네크 등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번번이 상장에 실패했지만 블랙록이 합류하면서 이번엔 다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타델 증권,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 월가의 6개 금융회사가 공동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 EDX가 지난 20일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시작한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정부는 사업체들의 직원 1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환급성 세금 크레딧을 제공했습니다. 수혜 자격이 안 되더라도 허위 청구로 수령한 업소들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직원 고용 유지 크레딧의 부정수급에 대해 고강도 감사에 나섰습니다. 전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세청 IRS의 직원 고용 유지 크레딧 ERC 태스크포스 팀이 한인 비즈니스를 포함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의 감사가 시작됐다고 공인회계사들이 밝혔습니다. 한 한인 CPA는 IRS의 ERC에 관한 감사 통지가 최근 5명의 한인 업주에게 전달됐으며 실제로 이 중 서너 곳은 ERC 태스크포스 팀의 세무 감사를 받았거나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중 한 곳은 ERC로 수십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CPA는 IRS의 감사관은 ERC 관련 증빙 서류를 매우 꼼꼼하게 챙기고 ERC 수혜 자격, 청구액의 정확성, 적격 종업원 수 등 업주가 받은 세제 혜택을 까다롭게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CPA들은 IRS가 ERC 단속을 목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수개월 전에 꾸리고 ERC 관련 규정과 단속 포인트 등을 트레이닝 시킨 것으로 안다며 태스크포스 에이전트들의 ERC에 대한 전문성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정부는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 목적으로 비즈니스들의 직원 1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환급성 세금 크레딧을 제공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혜택 확대 이후 ERC를 받게 해주겠다는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수혜 자격 미달인 업소도 허위로 청구하고 수령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적발되면 받았던 세제 혜택을 정부로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도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부 업체들은 ERC 수령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원 1명당 최대 26,0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만을 강조해 업주를 속여 큰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가 Affordable Housing, 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 회계 연도 예산안에 연방정부의 미국 구조계획기금 ARP 3억 5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주택 및 몰게지 금융국 이사회는 연방정부의 미국 구조계획에 따라 주에 지급된 3억 500만 달러를 저렴한 주택 공급 기금에 배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총 43개의 주택개발공사가 참여해 약 3,300개 이상의 새로운 어포러블 하우징을 건설해 뉴저지주 전역의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주의 어느 가정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을 구하지 못해 곤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뉴저지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미 저소득 주택연합이 지난 3월 발표한 극빈층이 접근 가능한 임대주택 수량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극빈층 세입자 수는 32만 3,284명으로 집계됐으며 공급 가능한 저렴한 임대주택은 9만 8,753개로 100명당 31명만이 저렴한 렌트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경우에도 극빈층 세입자 수는 97만 882명인데 반해 이들에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은 31만 4,942개에 불과해 100명 중 32명만 저렴한 주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지난달 발표한 2020 센서스 인구 주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주택 소유율은 2010년 65.4%에서 2020년 61.3%로 4.2%가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 미에서 주택 소유 감소율이 가장 큰 것이며 지난 1970년 인구 센서스 조사 이후 최저 수준의 주택 소유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뉴욕주는 주택 소유율이 지난 2010년 53.3%에서 2020년 51.3%로 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전미 평균 주택 소유율은 지난 2010년 65.1%에서 63.1%로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은 뉴욕시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했지만 소매업 일자리에 대한 타격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소매업 일자리가 다소 증가한 것에 비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보도에 강정미 기자입니다. 뉴욕시 소매산업 일자리는 202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37,800개 사라져 팬데믹 이전 소매업 일자리 중 11.1%가 감소했다고 싱크탱크 센터 포어 반퓨처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소매업 일자리가 0.7% 늘어 회복된 모습이지만 뉴욕시에선 사라진 소매업 일자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뉴욕시의 많은 리테일 매장들이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VS, 타겟, 유니클로, 홈디포 등 주요 소매업체가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면서 뉴욕시 소매업 매장 직원은 팬데믹 이전 평균 11명에서 현재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많은 매장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원 수를 줄였고 대신 자동화 기기를 도입한 것입니다.
드럭스토어 등을 방문했을 때에도 점원을 찾기가 확실히 어려워졌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하면서 오프라인 매장 수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데믹 초반보다 현재 뉴욕시 의류 및 액세서리 매장은 26.9% 급감했고 백화점 16.7%, 서점 및 음반 스포츠 매장 14.1% 등으로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맨해튼 소매업 일자리가 20.4%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지만 퀸즈,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브롱스 등에서도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소매업 일자리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유색 인종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소매업 종사자 중 70%는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 유색 인종입니다. 슈퍼마켓이나 옷가게, 백화점, 전자제품 매장 등 유색 인종들이 다수 일하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실업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보고서는 소매업 일자리에 의존하던 그룹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는 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태평양을 단 1시간여 만에 가로지를 수 있는 극초음속 비행기가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원하는 극초음속 비행기 DART-AE는 내년 여름 테스트 비행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음속 여객기 개발 시대가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호주 기업 하이퍼소닉스 론치 시스템스가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비행기 DART-AE는 9.8피트 길이와 660파운드 무게의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기로 가장 큰 특징은 마하 7, 즉 시속 8,560km로 가속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DART-AE가 최대 속력을 내면 LA에서 인천까지 1시간 10분 만에 주파가 가능합니다. 개발에 성공하면 DART-AE는 로켓을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비행 물체가 됩니다. 이러한 극초음속을 내기 위해 장착된 엔진은 바로 스크램제트 엔진입니다. 3m 길이의 고온 합금으로 제작된 스크램제트 엔진은 이론적으로 마하 15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시험 비행이 성공할 경우 미국의 군사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술을 민간 항공기에 활용할 수 있다면 긴 비행 시간에 따른 여러 가지 고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화물 운송, 개인의 여행은 물론이고 대륙간 출퇴근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스크램제트 엔진이 상용화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이 엔진은 마하 4의 속도에 다다를 때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보조 엔진을 달아야 하고 극초음속 속도로 인해 유발된 1500도 이상의 온도를 비행기 기체가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뉴욕에서 인천까지 단 7시간 20분 만에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초음속 비행기 X-59 퀘스트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 곳곳에서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여객기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제작 중이며 늦어도 10년 이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의 가장 큰 특징은 초음속 비행기가 비행 시 발생하는 폭발음, 즉 소닉 붐 현상을 최소화했다는 점입니다. 나사는 올해부터 지상과 가까운 고도에서 시험 비행을 진행한 뒤 주민들의 반응을 토대로 당국과 초음속 비행 금지 규정 개정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세계 첫 초음속 여객기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해 지난 1976년 상업용 비행을 시작했던 콩코드 여객기로 8시간 걸리던 뉴욕과 런던을 3시간 만에 주파했지만 연료가 많이 들고 실내가 좁은 데다 이착륙 시 소음도 크고 요금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상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콩코드는 지난 2000년 100여 명이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뒤 2003년 5월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초음속 여객기 개발이 성공할 시 아침에 미국에서 출발해도 한국의 초저녁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 항공 여행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또 하나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전역 13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능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수학 부분은 3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스는 지난 가을 실시된 미전역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13세 학생들의 평균 수학 점수가 500점 만점에 271점을 기록해 3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읽기 점수는 500점 만점에 평균 256점으로 집계돼 19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이 학력이 저하된 현상은 인종이나 소득, 지역에 관련 없이 전국적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능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 흑인과 미원주민, 저소득층 자녀들의 점수 낙폭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수업이 중지되면서 온라인을 통해 원격으로 수업을 시작한 2020년 13세 학생들은 초등학교 4, 5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초등 저학년의 경우 부모들이 도움을 주지만 초등 고학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방치된 학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은 국가적인 과제로 남게 됐다며 학생들의 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부가 만전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마이클 캠퍼 NYPD 교통국장은 대중교통 순찰을 위해 80명이 넘는 경관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캠퍼 국장은 최근 렉싱턴 애비뉴 라인의 브로드웨이와 이스트 14스트리트 사이에서 32세 남성이 칼에 여러 번 찔리고 지난 주말 렉싱턴 애비뉴 라인에서 3명의 여성이 다리를 찔리는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짐에 따라 보안 강화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NYPD는 지하철 범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약 1,000명의 경관을 대거 투입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지난해에 비해 지하철 범죄율이 6%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낙태가 금지된 주의 주민에게 낙태 알약을 제공한 의료진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용은 낙태가 불법인 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원격으로 낙태 알약을 처방한 경우 해당 주에서 뉴욕주 의료진을 기소하거나 고소하려고 할 때 뉴욕주 법원과 검사 등은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 통과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해온 만큼 주지사는 곧 서명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에서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축소시킨 법안 통과 이후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해 낙태 알약 처방 의료진을 보호하는 법안은 이미 매사추세츠와 콜로라도, 워싱턴, 버몬트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병예방특별위원회가 미 의사협회 저널의 보고서를 인용해 청장년 성인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불안과 우울증 검진을 받아야 하며 특히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은 지 1년이 채 안 된 여성은 반드시 검진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NBC는 최근 미국인들 사이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는 이들이 급증한 가운데 이번 권고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병예방특별위원회가 성인의 정기 불안 검진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단체는 앞서 8살 어린이의 불안 장애 여부를 검진하는 게 좋다고 밝힌 바 있고 2002년부터는 의사들에게 환자들의 우울증을 진단할 것을 권장해 왔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제22회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가 40년 만에 뉴욕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주체전을 밝힐 성화가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에 도착한 뉴욕 미주체전 미 대륙횡단 성화 봉송단을 맞아 환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 등은 한 달간 미 전역을 달려온 양창원 성화 봉송단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미주 지역 한인 체육인들의 열정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된 점을 축하했습니다. 김광석 회장을 비롯해 한인회 임원진들은 2명의 뉴욕 시경 에스코트를 받으며 뉴욕 한인회관이 위치한 24스트리트부터 32스트리트 코리아타운까지 성화 봉송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퀸즈 머레일 기차역 광장에서 뉴욕 입성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